잃어버리면 다시 사고 싶은 물건만 사기. 부지런히 쌓아온 인생의 낭비를 내려놓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두 번 다시 가질 수 없는 것만 남기겠다라는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그 물건이나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런 물건들을 놓아주겠다고 마음먹으면 불필요한 것들이 깎여나가 단순해지고 쓸데없는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잃어버리면 똑같은 걸로 다시 사고 싶을 만한 물건만 사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가치 기준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겠다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입니다. 돈은 역시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지불해서 손에 넣은 물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는 곧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오래 쓰기, 이것이 이상적인 돈의 씀씀이입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남지 않는 것에 아끼지 않고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러 콘서트장에 가는 등 물건이 남진 않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들에 돈을 쓰는 것도 소중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겠죠. 무엇에 돈을 쓰는가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장함에 따라 돈을 쓰는 방식도 성장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나 좋아했던 것에 흥미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투자한 시간이나 돈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히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면 됩니다. 낭비가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모순되게도 이 세상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만약 당신에게 2개의 동전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하나로 한 근의 빵을 사고 다른 하나로 백합을 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에 부칠 땐 적어도 한 송이의 백합을 살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2개의 동전으로 식료품을 사야만 할 때라도 예쁜 꽃을 사서 꽃병에 장식하는 여유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물건이 추려진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고 이걸 갖는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풍족해질 수 있을까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명한 소비인 것입니다. 등잔 밑에 좋은 것이 있다. 저는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을 무렵 가장 먼저 외제차를 샀습니다.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쌓아왔는데 내가 무리해서 외제차를 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저는 차에는 아무런 흥미도 없고 옵션이니 성능이니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허세를 부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멋진 것이란 무리를 해서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내 분수에 맞는 것입니다. 내 분수에 맞는 것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두운 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발돋움해 보는 것입니다. 내 분수에 맞는 것에서 하나씩 단계를 올려가며 더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질 좋은 것이 몸에 있게 됩니다. 성실함 하나만으로도 빛나던 어린 스키점프 선수가 2억이나 되는 벤츠를 몰면서 파티를 즐기고 다니기 시작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그 선수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겠죠.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큰 돈을 번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인생 설계를 세워두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을 이끌어낸다. 맑은 날에 큰 마음을 먹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돈을 모아서 무언가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정말로 질 좋은 것은 오히려 일상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평소에 좋은 것을 접하는 일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어쩌다 한번 경험하게 될 때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이렇게 빡빡한데 그럴 여유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돈이나 시간을 쓰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질 좋은 것을 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절약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지속하는 즐거움은 창조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읽고 싶은 고전책은 중고 서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류 음악회에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티켓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같은 뮤지션의 명연주는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미술관 투어에서 얻은 안목과 지식으로 내 분수에 맞게 매일 티타임에 사용할 빈티지 그릇 사기. 비싼 돈을 지불하고 콘서트에는 갈 수 없더라도 어릴 적부터 십수년씩 꾸준히 연습하는 연주자들의 CD를 사서 반복해서 듣기. 고명한 화가의 원작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명화집 구입하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일 정성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 반찬이 맛있기 때문에 비로소 고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식사를 때우는 사람이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고 해도 진심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고가의 물건에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갈고 닦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불만만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면 인생은 시시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시시한 사람은 타인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시시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보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생 그 자체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성스럽게 사는 게 더 어렵고 대충 사는 게 더 쉬운 법이지만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대충 사는 삶, 대충 맺는 인간관계, 대충 하는 일. 이것이 지속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활력이 하나도 없이 지칩니다. 결국은 정성스러움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러나 매일을 정성스럽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아내와 함께 때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때로는 햄버거 가게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식사를 합니다. 정성스러운 삶의 기본은 전혀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무리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상식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일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린다. 경제적 자립은 정신적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어른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성장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어른의 특권입니다. 돈을 벌면 살아가는 방식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의사가 되어 돈을 벌 자유도 의사가 되지 않을 자유도 손에 넣습니다. 제 지인 중에 어떻게든 뮤지션이 되고 싶었지만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의사 면허를 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는 부모의 말에 실제로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의사 대신 프로 뮤지션이 되어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번다는 것을 자유를 손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에 대한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대저택에 살든 월매 살든 마음이 풍족하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는 수입에 따라 늘어납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벌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유를 손에 넣고 인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은 성숙한 어른의 특권인데 그 수단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른 단계의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망갈 곳을 만들어둔다. 인생이 괴로울 때 도망갈 곳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취미든 추억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무언가, 잠시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순조로울 때부터 도망칠 곳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괴로움에 빠져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
돌덩이가 되어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기분이 우울할 때 저만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고민에 빠졌거나 한 톨의 여유도 없이 기분이 개운하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3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하지 말자. 시간을 정해서 강제적으로 사고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낮잠을 자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고 무엇을 하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엑셀만 밟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저속 기어로 바꾸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것 같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맹렬한 속도로 나를 추월한 차가 같은 신호에서 멈추거나 오히려 내가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꾸준히 달려야 결국 가장 확실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에서 최대치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간단히 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삶이 일에 잠복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코이케 가즈오 저자의 어른이 되어보니 보이는 것들이란 책이었어요. 75세에 트위터를 시작해서 7년이 지났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와, 저도 이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나이가 이제 은퇴한 후에 뭔가 젊은 사람들만 할 것 같은 것들을 하는 거, 또 그것도 성공적으로. 나라는 인간도 10년 전에 나에게 왜 그랬니?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행동, 그런 거를 누가 알려줬으면 안 했을 텐데, 그래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가 그런 조언을 해주고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아, 그 어른 말이 맞았구나, 누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는 회복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맞네 이런 눈치를 딱 채지는 순간 돌아가기도 쉽고, 최소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조언, 삶에 대한 조언을 한 책이 참 끌리나 봐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고 결정됩니다. 사실 막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인생의 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사람이 주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또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그런데 보면 막 사람이 싫고 뭐 정말 혼자 있는 게 좋고 남이랑 뭐 하는 게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향받는 게 남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 뭔가 되게 사람에 대한 도전 이런 걸 좀 관두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공감이 갔던 게 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을 이끌어낸다. 여기서 또 많은 책에서 나오는 감사하라 이 내용이 더 떠오르는데, 매일의 생활에서 불만만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생이 시시하다. 그 내가 느끼는 걸 남한테도 이렇게 투영하잖아요. 아, 내 인생이 시시하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보이고 타인을 얕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하다못해 음식도 먹고 싶은 게 없을 때 되게 저는 좀 우울하더라고요. 막 떠오르는 게 없고 이럴 때. 근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동경하거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삶. 그러니까 되게 좀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살겠어요. 뭐가 뭐 되고 싶다거나 그런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정말 이 상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시시하다. 막 다른 사람 보고 질투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나의 내년 혹은 미래 좀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저 사람 참 멋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목표를 가지는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을 때 사람이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제가 왜 연말에 이렇게 좀 기운이 떨어지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연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 남았는데 이게 딱 지나고 정말 2024년이 되면 거짓말처럼
막 기운이 차올랐으면 좋겠어요. 참 어른이라는 단어는 어렸을 때 배운 거는 어린이, 어른 막 그렇게 두 개? 중간에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청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청년도 어른이니까 참 살면 살수록 말이 어려운 게 각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정의가 너무너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른은 뭔가요? 여러분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어른이 되어보니 보이는 것들. 가끔 주변에 어르신이 나를 붙잡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있는데 그럴 때 읽으면 되게 참 차분하게 읽히는 책인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